가난과 부의 진짜 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월급 5천만 원을 받으면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면서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건 팩트입니다. 통장 잔고는 당신이 가난한지 부자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은 가난과 부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문제 제기.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너는 부자야? 가난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자동으로 통장 잔고를 떠올립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차는 뭘 타는지, 집은 어디에 사는지,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돈 많으면 부자, 돈 없으면 가난.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죠. 대기업 임원입니다. 연봉은 1억이 훌쩍 넘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외제차도 타고 자녀들 교육비도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반대로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프리랜서입니다. 월 수입은 불규칙합니다. 많을 때는 300만 원, 적을 때는 100만 원도 안 되는 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내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자,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부자일까요? 그리고 누가 더 가난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명언 소개 및 배경.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 들어보셨죠?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부 이상 팔린 이 책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꿈이 없는 상태다. 이 한 문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누구일까요? 그는 하와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친아버지는 교육학 박사로 하와이 교육청에서 일하는 고위 공무원이었죠. 안정적인 직장, 괜찮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그의 친구 아버지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였죠. 기요사키는 이 두 아버지를 관찰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다르다. 그의 친아버지는 돈은 벌었지만 항상 돈에 쫓겼고 친구의 아버지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핵심 개념 1. 가난의 진짜 의미. 그렇다면 가난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가난을 물질적 결핍으로만 생각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부족하고, 살 곳이 부족한 상태. 물론 이것도 가난입니다.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기요사키가 말하는 가난은 더 근본적입니다. 꿈이 없는 상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뭘 생각하시나요? 아, 또 월요일이야. 출근하기 싫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미안하지만 당신은 지금 가난한 겁니다. 통장에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의미 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저 관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연봉 1억 이상의 고소득자 중 70% 이상이 삶의 목적을 잃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돈은 벌고 있지만 왜 버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반대로 연봉 3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 중에서도 나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답한 사람들이 25% 이상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바로 꿈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이고 꿈이 없는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10년 안에 재벌이 되겠다는 환상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이런 가치를 실현하고 싶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명확한 방향성을 말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죠.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며칠 연속 NO라고 답한다면 뭔가 바꿔야 한다고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핵심 개념 2. 부의 진짜 의미. 그렇다면 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부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 사고방식이라는 단어 참 많이 들어보셨죠? 마인드셋, 멘탈리티.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고방식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같은 상황을 봐도 어떤 사람은 문제를 보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갑자기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발표됐습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망했다. 나도 잘릴 수 있겠네. 어떡하지? 이력서나 다시 써야 하나? 요즘 취업도 어려운데. 반면 부자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회사가 변화하고 있구나. 이 변화 속에서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새로운 스킬을 배울까? 아니면 이 기회에 창업을 해볼까? 보이시나요? 상황은 같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월급이 200만 원입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2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월세 내고 밥 먹고 교통비 내면 남는 게 없잖아. 저축은 무슨 부자들이나 하는 거지. 반면 부자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200만 원, 좋아. 일단 생활비를 150만 원으로 줄여보자. 50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600만 원이 모이네. 5년이면 3천만 원.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교육에 투자해서 더 큰 수입을 만들 수도 있고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겠네. 똑같은 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이걸로 못 산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이걸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 후, 10년 후 이 두 사람의 삶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돈이 부자를 위해 일하게 만든다. 이게 바로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방식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선택하고 훈련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30대 초반에 사업 실패로 빚이 5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좌절했을 겁니다. 내 인생 끝났다. 이제 어떡해. 하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5천만 원의 빚은 5천만 원의 교육비다. 나는 지금 실패하는 법을 배웠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5억을 벌 거다. 그로부터 5년 후 그는 정말로 연 매출 5억의 사업가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부자의 사고방식입니다. 실천 방법, 사고방식 바꾸기.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도 이게 궁금하시죠? 제가 실제로 효과 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바꾸세요. 우리는 하루에 수천 개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질문이 부정적이라는 거죠.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왜 나는 운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뇌는 자동으로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너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 너는 노력을 안 해서 돈이 없어. 너는 원래 운이 없는 사람이야. 대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뇌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을 시도해 보면 되겠네. 저 사람에게 배우면 되겠네. 이 책을 읽고 저 강의를 들으면 되겠네. 질문이 바뀌면 답이 바뀝니다. 답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두 번째, 환경을 바꾸세요. 심리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장 자주 만나는 5명의 평균이다.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만 있으면 당신도 부정적이 됩니다. 주변에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당신도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주변에 긍정적이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신도 그렇게 됩니다. 환경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족을 바꿀 수는 없죠. 회사도 당장 옮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세요. 책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좋은 콘텐츠를 보세요. 유튜브, 팟캐스트, 강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환경이 바뀌면 당신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세 번째, 작은 성공을 쌓으세요. 사고방식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큰 목표만 세워놓으면 오히려 좌절합니다. 대신 작은 성공을 쌓으세요. 오늘 30분 일찍 일어났다. 성공입니다. 오늘 책 10페이지 읽었다. 성공입니다. 오늘 10,000원 저축했다. 성공입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당신은 스스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이 더 큰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기요사키도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실패했고 넘어졌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와 적용.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던 친구였죠. 시급 9,000원. 하루 8시간 일하면 72,000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언제까지 알바할 거야? 빨리 취업해. 편의점 알바로 무슨 미래가 있겠어? 하지만 그 친구는 달랐습니다. 그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모든 걸 관찰했습니다.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어떤 시간대에 손님이 많은지, 어떤 프로모션이 효과적인지, 손님들은 어떤 불편함을 겪는지, 그리고 월급 2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씩 모았습니다. 2년 후, 그는 12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동네 구멍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매출이 30만 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편의점에서 배운 노하우를 적용했습니다. 상품 구성을 바꾸고, 진열을 바꾸고,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6개월 후,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는 동네에서 3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고방식의 힘입니다. 같은 편의점 알바를 해도 어떤 사람은 시간 때우기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배움의 기회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신가요? 그 상황을 불평의 대상으로 볼 건가요? 아니면 성장의 기회로 볼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무리 및 행동 촉구.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가난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꿈이 없는 상태입니다.
둘째,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고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셋째, 사고방식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학벌이 낮아서? 아닙니다. 이런 건 핑계입니다. 진짜 문제는 안 된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50대에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일어났고 지금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질문을 바꾸세요. 환경을 바꾸세요. 작은 성공을 쌓으세요. 그리고 1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문구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자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부자처럼 생각하세요. 그러면 부자가 됩니다. 마치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어떤 사고방식을 바꾸실 건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부는 사고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부자가 되세요. 감사합니다.